다이스톰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영화와 드라마를 지배하던 곳은 분명 서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화된 현재 시점에서 그 중심은 동양으로 급격히 이동 중이고, 그에 따라 급격하게 아시아 엔터테인먼트는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것은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영화, TV 드라마, 스트리밍 플랫폼 전문 매체 택시 드라이버스는 유럽인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서양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익숙했고, 이는 세계적인 현실이었으나 신기술의 등장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장 유명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실제와는 다르다는 기사는 인구가 매우 많은 아시아에는 자체적인 스타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친숙한 서양권의 스타들보다 아시아의 스타들에겐 더 많은 팬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러 언어와 스타일로 제작되는 다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도와 중동, 극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 중인데, 그 중에서도 극동의 한국은 대중문화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K-팝 음악의 인기는 전 세계적이며 한국 배우들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등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했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도 아시아는 세계 영화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매년 한국의 부산영화제와 같은 주요 영화제들이 아시아에서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게 되는 기회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아시아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연예계 스타들이 훨씬 더 많은 시청자들을 갖게 하기 때문인데, 그 결과로 서구권에는 아시아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아시아의 풍부한 문화를 발견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언급한 신기술로 인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확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넷플릭스라는 초거대 플랫폼과 대한민국 콘텐츠의 결합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 전문 매체 베스트 스탁스에서도 넷플릭스의 주가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 콘텐츠와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 드라마는 매혹적인 스토리라인, 뛰어난 연기, 놀라운 비주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되었다는 이 매체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넷플릭스 역시도 자유롭지 못했다면서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 탑10에는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드라마와 피지컬 백과 같은 한국의 리얼리티 쇼도 있었고, 현재 한국 영화, K-팝, 한국 TV 시리즈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서서히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우위, 이를 가장 잘 표현한 매체는 아마도 영화 드라마 전문 리뷰 매체 인디와이어가 아닐까 합니다. 기사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 방송 네트워크들의 목표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며 이 작품은 글로벌 드라마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플랫폼들의 대표 드라마들과 세계적 기준이 된 오징어 게임을 비교하는 기사는 우리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수준의 현상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특히 미국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6관왕을 달성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위치에 도달한다는 것은 폭풍을 의미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제 다른 잠재적인 국제 히트작들에게도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오징어 게임 시즌1 이후 TV 업계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성공적인 국제 드라마들은 이미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서 대표적인 드라마로 기사는 더글로리를 꼽았는데요. 올해 에미상에서 가장 큰 후보 중에는 한국 드라마 더글로리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이해하기 쉬운 생존 이야기였다면 더글로리도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기본 전제에서 작동한다는 기사는, 학창시절 괴롭힘에 대한 복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는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를 선보인 작품이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드라마 분야에서 흥행 성공 여부와 작품 완성도의 기준점이 된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번엔 어떤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의 위치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이야기하기 전에 그 드라마가 한국에서 먹히는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대한 비평 수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높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드라마는 대한민국 콘텐츠라는 뒷배경으로 단기적인 인기 상승이 뒤따르더라도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빛을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로 우리나라 시청자들을 만족시킨 드라마는 세계적으로도 롱런하는 구조가 점점 더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한 최근의 대표적 예로는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는 넷플릭스 비영업권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나 아쉽게도 국내외적으로 호평과 혹평이 공존하는 드라마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리뷰 매체들이 드라마의 주제와 메시지, 연기력에 대한 호평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술적인 부분과 여러 설정 등의 미흡함으로 인한 지적도 함께 받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택배기사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큰 기대를 걸었던 드라마였기에 재미있게는 보았으나 앞서 예시를 든 드라마들에 비해서는 흡입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드라마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시청자들 중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택배기사의 롱런을 기원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울러 현 시점 세계 랭킹 3위와 4위를 기록 중인 닥터 차정숙과 나쁜 엄마 등의 드라마도 롱런하는 드라마가 되길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치열한 전 세계 콘텐츠들과의 경쟁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언제나 넷플릭스 순위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벌처는 오징어 게임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말로 대한민국 드라마들의 놀라운 부분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시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사는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이래 하루아침에 세계적 현상이 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첫 4주 만에 16억 시간이 넘는 엄청난 시청 시간을 기록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글로벌한 매력을 강조했던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경영진의 투자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성공으로 인해 지금은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런 결정은 넷플릭스가 할리우드 작가 파업의 여파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넷플릭스의 한국 확장을 담당하는 콘텐츠 VP 돈 강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시장이 가진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와 그의 팀은 이미 오징어 게임 이후 몇 개의 한국 히트작을 기록한 바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몇 주 동안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한 더글로리가 있으며,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5번째로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 시리즈였고, 피지컬백과 솔로지옥 역시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이전부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고, 그중 한 곳인 한국의 콘텐츠가 미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인데, 이제 차세대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작품이 세계적 흥행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기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쇼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으며 최고의 대본을 가질 순 있지만 그것이 최고의 쇼로 끝나는 것을 보장하진 않고, 대본은 좋아도 그저 그런 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쇼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한국의 시청자들을 잘 알고 있다 설명하였는데요. 이어 해외의 시청자들까지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은 거만한 자세라는 그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 시청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인데, 넷플릭스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쇼가 한국에서 잘 작동하면 한국 밖에서도 꽤 잘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며, 이는 그들에게 매우 운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주로 한국 시청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명한 것이고, 일단 한국에서 먹히면 세계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피지컬백과 솔로지옥과 같은 한국 예능 콘텐츠들 역시 한국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기에 해외에서도 흥행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바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넷플릭스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작자들의 권리를 세계적 기준으로 책정하고 가성비가 아닌 고품질로 인정하여 그런 대우를 좀 더 보장해주기만 한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중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고의 실력으로 세계 대중문화에 편향되었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는데요. 우린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과 모든 비영어권 국가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하였고, 넷플릭스가 더 공격적으로 비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제작자들은 지금 전 세계 시청자들이 영어 콘텐츠만이 아닌 더 다양하고 편향되지 않은 풍부한 대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눈밭에 첫 발자국 같은 새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